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 이원무입니다. 저는 부인 종양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부인과 양성 질환과 악성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로봇 수술뿐만 아니라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 등 다양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생긴 양성 질환이고, 난소낭종은 난소에 생긴 물혹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궁근종의 경우에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는데, 크기가 큰 경우에 압박감뿐만 아니라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다른 장기인 방광이나 직장을 눌러서 빈뇨나 변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에 근접해 있거나 자궁 내막 안에 있는 경우에는 월경량이 많은데,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양이 많을 수 있고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소낭종은 대개 월경 주기에 맞춰서 생겼다 없어지는 혹이 있고 점점 커지는 혹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경불순, 월경통, 부정출혈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복부팽만, 압박감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해서 전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 치료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같은 미세 침습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커져가는 근종은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가입력 보존 여부에 따라서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종 절제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궁 절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출산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자궁 보존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자궁 절제가 아닌 근종 절제만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을 차단하는 주사를 써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이때 부수적으로 근종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를 중단하게 되면 근종은 다시 커지기 때문에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소낭종의 경우 대부분 수술로 제거 후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양성질환인지 악성질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궁내막증이라고 해서 월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낭종의 경우에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악성 질환이 아님을 확인한 후에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환자들이 로봇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큰 경우에는 시야 확보나 기구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서 로봇 수술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악성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낭종 파열의 가능성이 있다면 로봇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자가 로봇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수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큰 경우에는 환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개수가 많은 경우에 한 번의 수술은 가능하지만 모든 근종을 다 제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근종 절제술의 대표적인 단점이긴 한데, 근종이 너무 작거나 깊숙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거하다가 오히려 자궁 근육층 손상이 더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임신 후에 자궁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로봇 수술뿐만 아니라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에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조심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복용 중인 약 중에 혈전 방지약이 있다면 종류에 따라서 일주일 전에 중단을 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로봇 수술 기구는 XI와 SP 두 가지가 있는데, XI는 배꼽을 포함하여 최대 4지점을 절개 후 여러 기구를 이용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P는 배꼽의 단일 절개를 시행하여 그곳을 통해 모든 기구가 들어가고 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종이나 낭종의 표면에 절개를 하고 덩어리를 제거하고 다시 봉합해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궁 절제의 경우에는 자궁을 잡아주는 인대와 혈관을 결찰하고 절제하면서 진행을 하고, 질을 통해서 자궁을 꺼낸 뒤 질을 봉합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3D 화면을 통해 더 깨끗하고 확대된 수술 시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고, 신경이나 혈관 보존과 같은 고난이도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구 자체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세밀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기구가 당겨주는 힘이 세고 손목 관절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궁 근종 절제술과 같이 봉합을 많이 하는 수술에 유리합니다. 추가로 수술자가 앉아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훨씬 덜하고 결국 수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합병증은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더 많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여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똑같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제 수술을 하였을 때 회복 기간은 수술 범위가 큰 경우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대개 2에서 4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부 절개 부위의 통증은 단일공으로 시행한 경우에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퇴원 후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크게 없는데 자궁 절제를 한 경우에 질 봉합 부위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배에 힘이 가는 행위와 탁 목욕, 성생활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환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자궁 경부암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로봇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복 수술이 복강경 수술로 대체되었는데 이제는 복강경 수술이 로봇 수술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수술의 적응증은 복강경 수술과 동일하다고 생각되고 복강경 수술의 장점에 세밀함과 편리함이 추가되어서 더 발전된 수술 기법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되어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내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험 적용 문제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결국 해결이 되고 그 결과 모든 환자들이 부담 없이 로봇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